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그 시절,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곳으로 나선 이 남자를 향해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 말했는데요. 오늘 한 40년 됐죠. 그동안 가르친 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그 손가락으로 셀 수는 없는데 한 1000여 명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셰프가 셰프를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현지에 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뒤져서도 배우고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40년 역사, 그를 명인으로 만들어준 요리가 있다 하니 바로 이탈리아 가정식 되겠습니다. 요리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는 요리는 생명력이 없는 요리예요. 정통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가 빛나는 엄청난 기술. 현지인들이 집에서 만드는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 바로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서 재현한다. 음식 만들 때 제일 중요하죠. 그 나라 역사 문화를 모르면 그 나라 음식에 대한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기 전에 음식 문화 역사를 먼저 배워야죠. 이탈리아 음식의 명인이 제대로 만든 품격 있는 한상. 남기열 승부사의 이탈리아 가정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매서운 한파에도 대기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이태리식입니다. 이태리 식당? 여기 셰프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요. 줄을 안 쓰면 못 먹습니다. 다른 이태리 식당이랑은 메뉴가 일단 차별화된 게 많고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메뉴들이 많아가지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때로라 하는 유명인들도 반할 정도로 강남에서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이곳. 특히 가정식 스타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메뉴 중에 깐양이라고 하는 이태리 말로 트레파라고 하는 요리입니다. 트레빠? 트레파, 예, 트립. 아, 트림. 진한 레드와인과 잘 어울리는 소내장 요리 트리파는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에서 유래해 특히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보양식으로 굉장히 즐겨 먹는다는데요. 천엽이 그냥 먹으면 좀 질긴 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약간 부드럽게 더 삶아져서 그런지 식감도 살아있고 피렌체 스타일대로 바삭한 바게트 위에 새콤한 소스 입은 천엽 한 점 올려 한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상큼한 소스와 천엽의 조화가 가히 일품인데 여기에 어디에서도 보지 못해 시선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메뉴. 대구 뭐랄까 생선이 이렇게 주가 되는 스튜는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들어는 반나 토마토 대구 스튜. 쫀득한 반건조 대구살에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넣고 뭉근하게 끓여 입맛을 돌게 합니다. 약간 좀 고지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맛있고 이태리 요리는 사실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그러나 이 셰프님이 해주신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너무 맛있고요. 하지만 수많은 이탈리아 가정식 중에서도 이 요리만큼은 이탈리아 현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날에 즐기는 별미로 통한다는데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오 살짝 난다. 끝쪽에 약간 고등어 향 나. 고등어라고요? 맛이 파스타 맛입니다. 고등어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좀 신기해서 저희 약간 고등어 파스타라고 하면 보통 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이질감도 없고 우리나라 연근해는 물론 바다 건너 지중해에서도 많이 서식하는 고등어는 이탈리아에서도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가 바로 고등어 파스타입니다. 토마토 파스타 같은데요? 안에 고등어 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스에? 예. 우리처럼 고등어를 즐겨 먹는 나라답게 이탈리아에도 다양한 고등어 조리법이 발달했는데요. 이때 고등어 위에 수상한 재료를 올리는 승부사. 허허, 이게 뭡니까? 고등어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발라서 수성하는 겁니다. 비린내 제거요? 예.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과 몸통 사이
몸통 사이에 하얀 부분이 나옵니다. 매일 먹던 고등어인데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거 실합니까? 40년 외길을 걸어온 이탈리아 요리 명인이 만드는 한 그릇의 예술. 지중해의 맛을 담아낸 이탈리아 가정식인데요. 이탈리아 요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이탈리아의 가정주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해 먹일까, 이게 1호 덕목입니다. 진짜 가정식이네. 수많은 이탈리아 가정식 중에서도 꼭 먹어야 한다는 메뉴, 바로 바다의 진한 맛을 품은 고등어 파스타입니다. 고등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처음 먹어봤는데 뭐 비리거나 그런 게 나지 않았고 그냥 아주 담백하고 맛있었고. 특히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흑미를 이용해 숙성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우리나라 고등어 조림할 적에 하루 저녁에 그 쌀 뜬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그럼 고등어가 비린맛도 제거가 되면서 담백해져요. 여기에 톡 쏘는 향기로 이탈리아 생선 요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귀한 재료 회향을 넣어주고 뭉근하게 끓여 고등어 숙성에 쓰일 피레를 만들어줍니다. 우와. 퓨레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곱게 가루죽같이 만들어진 상태. 이걸 가지고 고등어를 이렇게 밑간을 해놓으면, 숙성을 하면은 고등어의 그 담백한 맛하고 비린내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구수하겠다. 회향의 알싸함과 흑미의 녹말 성분으로 고등어의 비린 맛이 제거되고,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온도.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식혀야 피레에 찰기가 생겨 고등어에 잘 흡수된다는 사실. 이태리에서도 고등어를 많이 먹어요? 예,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꽁치나 이런 것처럼 이태리에서도 고등어 꽁치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친 고등어는 승부사가 일일이 직접 손질한 다음 소스로 재탄생하는데요.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와 함께 들어가는 육수 또한 결코 범상치 않습니다. 꽃게 다리에서 나오는 향이 고등어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맑은 비주얼에 진한 꽃게의 감칠맛이 가득 녹아든 꽃게 다리 육수. 그 시작은 3시간 전으로 거슬러 각종 채소와 홍합 그리고 다시마, 여기에 엄청난 양의 꽃게 다리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몸통보다는 꽃게 다리가 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납니다. 꽃게 다리에서 나오는 향, 그 해산물 스타. 시원하죠. 이때 승부사가 육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요소는 다름 아닌 온도인데요. 차가운 물에서부터 약한 불로, 그거를 이제 이태리 조리용어, 서양에서 조리용어로는 시머링이라고 그래요.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꽃게 다리를 비롯해 재료 본연의 맛을 육수에 온전히 담아내는 시머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육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해산물 요리의 매직으로 다 씁니다. 파스타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조금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은 고객분들의 입맛이 적절하게 좋아하죠. 명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자신만의 요리 원칙으로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승부사. 그만큼 같은 재료를 써도 그 맛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토마토 향이 느껴지면서 해물의 느낌이 풍부하게 입안에서 싹 도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먹기 조금 냄새 때문에 좀 꺼려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고등어 그런 향은 안 나는데 그냥 항상 먹던 맛 같은 친근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생소한 듯하면서도 맛보는 순간 친근한 느낌을 준다는 고등어 파스타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정통 가정식 메뉴의 핵심, 그 정체는 오소부커라고. 뭐요? 이태리 음식이에요? 예, 이탈리아 전통 요리입니다. 오쏘라고 하는 게 이게 속 빈뼈란 뜻입니다. 고가 이제 그 부위 이름. 그러니까 송아지 정강이 부위. 고소한 리소토와 함께 송아지 정강이 쌀을 소스와 함께 푹 고아 곁들이는
이탈리아식 소고기찜.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오소부코는 최초로 문헌에 기록된 것만 해도 무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태리 사람들 입맛에 맞췄을 거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 입맛에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지 맛도 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질적인 맛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토마토의 이제 진한 단맛이랑 요거트 같은 맛이랑 이제 고기에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땡겨하는 그 고기 육즙 맛까지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맛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풍부한 육즙과 달콤한 토마토 소스의 조화에 반한다는 오소부코. 특히나 오소부코는 뼈 안에 들어있는 골수를 빼먹는 게 백미랍니다. 어때요? 맛있죠? 거기 있네. 오소부코의 주 재료가 되는 송아지의 정강이 부위.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고기 위에 뭔가를 발라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하던 그때 담당 PD에게 한 숟가락 건네주는 승부사. 그냥 먹어도 그저 되나 PD 양반 맛이 어때? 상큼한데 이꿀 때문에 그런지 되게 단맛도 있고. 예, 꿀 때문에 그래요. 오, 맛있네. 올리브가 처음에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쓴맛이 나요. 그래서 그냥 못 먹고 쓴맛을 제거하려고 소금물에 담궈 놓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예로부터 요리에 많이 쓰던 올리브와 레몬을 이용한 페스토로 고기의 산도를 높여 연육 작용을 돕는 건데요. 자, 여기에 오소부코의 식감을 완성하는 결정적 승부수의 등장. 그 정체는 바로 컬리플라워입니다. 뭐라고요? 컬리플라워. 생긴 거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요? 예, 브로콜리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하얀색 컬리플라워입니다. 이거는 양배추 꽃이라고들 하는데 양배추 꽃이 아니고 꽃 양배추. 고기에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콜리플라워는 이탈리아 고기 요리에선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요리를 만들기까지는 젊은 시절 승부사가 눈물을 훔치면서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답니다. 지금이야 휴대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요리할 때 찍어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이태리어였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요리 하나하나를 접시에다가 칼라를 해서 색연필을 다 그려요. 사진도 못 찍고 그려가지고 노트를 해가지고 이 요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 1급 조리사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요리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결코 변하지 않은 신념이 있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 재료의 맛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 최고입니다. 화려한 음식보다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승부사.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이루고 싶은 꿈이 남아있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태리 요리를 좀 더 많은 제가 작은 지식이지만 후학도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정통적인 방법을 그게 제 목표입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생명력 있는 요리를 만드는 남기열 승부사. 명인이란 호칭이 결코 아깝지 않은 그의 인생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고등어 파스타도 그렇고 또 오소부코도 그렇고 네.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요. 네. 가정식이라고 하니까 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입맛이 당겨요. 네, 맞아요. 그동안 뭐 피자나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 요리는 흔하게 먹었지만 40년 명인이 만드는 이 가정식 자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한번 맛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